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 말대로라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수많은 왕국들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된 고대 삼국의 멸망은 단순한 패배로만 기억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부활의 씨앗을 발견해야 할까요? 장엄하게 막을 내린 백제와 고구려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 다시금 만주 벌판의 드넓은 기상을 펼친 발해의 등장을 짧고 강렬한 이미지로 마주하며 우리는 어쩌면 익숙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삼국이 사라진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더욱 거대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음을 함께 탐구해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복합적인 이면과 그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깊은 메시지들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디며 찬란했던 왕국들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무너지기 시작한 멸망의 서막에는 과연 어떤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그들의 쇠락은 결코 어느 한순간에 찾아온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내부의 균열과 끊임없이 몰아치는 외부의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먼저 왕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불안과 위기감에 휩싸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한때 강력했던 왕권은 점차 약화되고 어두운 궁궐 복도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좇는 귀족 세력 간의 암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밀담을 나누는 신하들의 그림자 속에서 국정은 혼란에 빠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전해지며 민심은 점점 왕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백성들의 지지가 흔들리는 상황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징후가 아닐 수 없었죠. 동시에 왕국 외부에서는 거대한 위협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끊임없는 침략에 맞서야 했고 서남쪽의 백제 역시 신라와의 해묵은 대립 속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경에서는 적군의 말발굽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성벽 위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불타는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백성들의 불안한 삶을 대변하는 듯했죠.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각기 다른 복식을 한 외교 사절들이 모여 회담을 나누는 모습은 어쩌면 당시의 위태로운 균형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압력이 겹쳐지면서 한때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백제와 고구려의 전성기는 아련한 과거가 되고 쇠락의 징후들은 여기저기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어떤 비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백제와 고구려가 맞닥뜨린 위기의 서막을 함께 살펴보았죠. 내부의 균열과 외부의 압력이 겹쳐지면서 한때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강대국들의 전성기가 점차 저물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왜 그토록 깊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먼저 나라의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한 내부의 균열, 그 중에서도 왕권의 약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가를 이끌었던 전성기와는 달리 쇠퇴기에는 왕실의 권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왕의 명령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했고 대신 고위 귀족 세력들이 저마다의 이권을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잦아졌죠. 이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우매하며 국력을 소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달까요? 나라의 안위보다는 개인의 영달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귀족들의 끊임없는 권력 다툼은 국가의 기틀을 서서히 약화시켰고 중요한 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죠. 이런 혼란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은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귀족들의 무자비한 수탈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농토는 황폐해지고 세금은 가혹했으며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전장으로 끌려가야 했죠.
과연 누가 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전국을 뒤덮는 듯했을 겁니다. 민심은 왕실과 귀족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고, 이는 국가의 기반을 더욱 흔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 없이는 어떤 나라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마치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듯 내부의 균열은 서서히 국가를 침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내부의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의 거대한 압력 또한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북방에서는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거대한 대륙 제국이 끊임없이 고구려를 위협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수 전쟁, 고구려당 전쟁은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싸움을 넘어 나라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활을 건 전쟁이었죠.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처럼 눈부신 승리도 있었지만 수많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쓰러지고 막대한 물자가 소모되면서 고구려의 국력은 점차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굳건했던 성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안에서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반도 내에서는 신라가 점점 세력을 키우며 백제와 고구려를 맹렬히 압박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서로 견제하며 신라와 대치하는 복잡한 외교 구도 속에 놓여 있었죠. 늘 양면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고단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당나라는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먼저 공격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백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믿을 만한 동맹국은 점차 사라지고 국제 정세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마치 사방이 적에게 포위된 듯한 답답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내부의 균열과 외부의 거대한 압력이 맞물리면서 한때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백제와 고구려의 전성기는 아련한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영광은 점차 빛을 잃어가는 옛 사진처럼 아득해졌고 강력했던 왕권은 흔들리고 굳건했던 민심은 이반했으며 늠름했던 군대는 지쳐갔습니다. 국경에서는 끊임없이 외침이 이어졌고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끝없이 반복되며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죠. 마치 서서히 침몰하는 거대한 배처럼 멸망의 징후들은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떤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어떤 비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 마지막 선택의 순간,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백제를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해상왕국으로 위세를 떨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는 점차 내부의 깊은 균열과 외부의 거센 압력에 동시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마치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고목처럼 백제의 왕권은 흔들리고 귀족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충직한 신하들의 간언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간신배들이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특히 의자왕 시기에 이르러서는 한때 신라를 압박하며 기세를 올렸던 백제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부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궁궐의 향락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충신이었던 성충과 흥수마저 멀리하는 우를 범했죠.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고 그들의 절망은 점차 왕실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혼란은 결국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침략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660년,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과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나라군이 백제의 숨통을 조여왔을 때 백제는 이미 너무나도 지쳐 있었죠.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가 황산벌에서 목숨을 건 항전을 펼쳤지만 이미 기울어진 국군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용맹한 저항은 후대의 길이 기억될 영웅담으로 남았지만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항복하면서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끝없는 전쟁에 지친 백성들은 피폐해져 갔고 내부의 분열은 회복 불가능한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668년 당나라와 신라의 총공세 앞에 고구려는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대제국 고구려도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압력을 동시에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죠. 그 웅장했던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는 순간 한 시대의 막이 내리는 듯한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은 단순히 군사력의 열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진 상처와 지도층의 분열, 그리고 민심의 이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내부의 단결과 현명한 리더십,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 없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멸망의 비극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어떻게 싹트기 시작했는지 신라의 통일과 발해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우리는 백제와 고구려라는 거대한 두 왕국이 내부 갈등과 외부 침략이라는 파고 앞에 무릎 꿇는 안타까운 역사를 되새겨보았죠.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거목이 거센 폭풍 후에 쓰러지듯 그들의 마지막은 비장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의 비극적인 종말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늘 새로운 탄생의 서막이 함께 펼쳐지곤 하죠. 오늘은 바로 그 멸망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 우리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통일 신라와 발해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옛 백제와 고구려의 터전 위로 한반도에는 신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손잡고 두 강대국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내자 맹렬한 반격에 나섰죠. 문무왕과 김유신 같은 신라의 영웅들은 외세의 간섭에 맞서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마침내 676년 신라는 당나라와의 지난한 전쟁에서 승리하며 한반도에 단일 국가를 세우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고구려의 광활한 옛 영토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통일 국가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차가운 북풍이 부는 만주 벌판에서는 또 다른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쓰러진 뒤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옛 고구려 유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마침내 698년 대조영을 중심으로 힘을 합친 고구려 유민들은 동모산 기슭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발해라 이름 지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찬란했던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계승하며 주변의 여러 민족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스스로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임을 천명했던 발해는 한때 고구려의 기상이 넘치던 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다시금 아우르며 해동성국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신라의 통일과 발해의 건국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 사라진 왕국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저력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순간들이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격동의 시기를 단순히 승자와 패자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야 할까요? 고구려와 백제의 쓸쓸한 종말, 그리고 신라의 통일, 발해의 옹대한 건국은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과연 어떤 의미의 부활로 읽힐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영토를 넓히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정치적인 변동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더욱 심오한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고 귀한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역사는 그 모든 비극적인 순간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까요. 사라진 왕국들의 찬란했던 문화적 유산과 고유한 정신은 결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섬세하고 우아한 예술로는 통일 신라뿐만 아니라 멀리 일본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고요. 고구려의 드넓은 기상과 용맹한 진취정신은 발해를 통해 굳건히 계승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 신라의 문화는 백제와 고구려의 다양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융합하여 더욱 다채롭고 새로운 형태로 피어났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 갈래의 강줄기가 각자의 개성을 지닌 채 흐르다가도 결국 하나의 거대한 바다로 합쳐지듯이
각 3국의 독특한 문화적 자산들이 한반도라는 큰 문화적 용광로 속에서 재구성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삼국의 멸망은 그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다시금 정립되고 찬란한 문화유산이 면면이 계승되며 더욱 발전하는 영속성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죠. 비록 백제와 고구려라는 이름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을지라도 그들이 남긴 값진 문화적 자산과 굳건한 정신은 신라와 발해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져 오늘날 우리 민족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과 파괴 속에서도 공동체의 소중한 유산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남아 다음 세대를 굳건히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처럼 과거의 아픈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빚어낸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역사가 주는 깊은 울림과 함께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